안녕하세요. 오늘은 재테크 책 광고에 절대 속지 마라 라는 주제로 한 10분간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영상 정보 같은 거는 여기 밑에 달아놓을 거고요. 블로그도 작성했고 인스타도 시작했으니까 많이 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은 재테크 책 광고에 절대 속지 마라.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알게 된 사실들을 좀 공유해보고자 찍게 됩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 소개를 먼저 하자면은 저는 30살이고 흑수저, 부모님에게 경제적인 지원도 받을 수 없고요. 자산도 이제 학자금 대출 엄청 많이 받아가지고 오늘자로 좀 순자산이 마이너스 3천만 원 넘는 그런 좀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대신 월급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2015년도에 나왔던 근로자 평균 연봉 현황인데요. 제가 아마 이쯤에 있지 않을까. 7분이 3천만 원, 3,600만 원 사이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괜찮지만 기본적인 자산이 적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기댈 게 없다 이런 게 좀 단점이어서 단점이 아니고 이제 좀 자본주의 사회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나이 30인데 결혼하고 신혼집도 좀 찾아봐야 되고 여자친구도 찾아봐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솔직히 많이 힘든 상황이에요. 어떻게 지금 이 돈 모아둔 돈도 없는데 어떻게 이제 서울에서 집을 구합니까? 하여튼 그리고 궁극적 목표는 이제 부자가 되고 싶다. 경제적 자유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부자가 된다는 게 뭔가 부자의 생활 습관, 부자의 그런 뭐 돈 버는 방식 이런 것들을 좀 따라가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책 광고에 낚이지 말고 현실적이고 이성적으로 좀 바라보자. 우리 재테크를 그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테크 관련 책들을 좀 비판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략적인 실천법을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좀 막북인데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스터디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시작했냐면 이제 본인의 소비 습관이 좀 좋지 않다 생각해요. 냉배벽이 좀 심한 편이라서 이제 그럼 어떻게 구글링을 해서 어떻게 자취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소비를 줄이고 돈을 모을 수 있을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저축을 잘하게 되면은 돈이 모이고 돈이 모이다 보면 언젠가 서울에 집을 살 수 있겠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검색을 해봤는데 이런 이제 블로그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같이 들어가 보면 2년 만에 1억 모은 맞벌이 부부 이야기. 2년 만에 1억을 모은다? 장난 아닙니까? 장난 아니잖아요. 하고 싶잖아요. 저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2년 만에 1억을 모았다. 그래서 뭐 짠돌이 카페에 뭐 있었다. 짠돌이 카페에 있었다. 그래서 뭐 1억을 모은 비법 공개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떻게 모았습니까? 예, 이게 뭐냐면 통장 쪼개기입니다. 결국엔 통장 쪼개기를 했다. 여기 써 있습니다. 통장 쪼개기를 통해서 2년 만에 1억을 모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또 비슷한 거 있습니다. 신혼 3년 차 저축으로 1억 2천만 원 모은 비법은 또 있는데 들어가 보면은 비슷한 얘기예요. 결국에 어떻게 모았을까? 하여튼 결국엔 책 광고죠. 책 광고인데 이제 뭐 재무 목표를 만들어라. 뭐 적금 무리하게 해라. 보험은 꼭 필요한 것만 넣어라. 뭐 이렇게 되게 뻔한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자극적인 제목 여기에 아주 끌리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저 포함 아주 자극적인 제목 2년 만에 1억을 모은다라. 나도 하고 싶다. 아주 자극적인 제목을 적어 놓고 이제 그러면 너도 이렇게 돈을 모으고 싶지. 그러려면은 이 사람들이 했던 방법대로 해. 대신 이 방법은 이 책에 있으니까 이 책을 꼭 구매해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순간 혹했지만 생각해보니까 좀 아니더라고요. 이게 정말 그냥 광고 상술이라는 걸 엄청 느낀 게 밑에 있습니다. 그건 이따 설명드리고. 하여튼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예를 들어 재무 목표를 세워라. 뭐 노트를 써라. 단기 적금을 만들어라. 뭐 통장 쪼개기를 해라. 사실 이런 건 다 부차적인 이유라 생각합니다. 진짜 부차적인 이유다. 핵심이 아니고 이거 수박 겉핥기에 불과하다. 이걸 통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위에 링크 첫 번째 링크 들어가 보면은 이제 2년 만에 1억을 모은 부부 얘기가 나오는데 통장 쪼개기를 했다 그래요. 근데 이건 제 생각엔 아주 부가적인 이유예요. 아주 부가적인 이유. 왜냐면은 진짜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월 소득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 나온 내용을 보니까 월 평균 수입이 맞벌인데 세후 660이래. 세후 660.
660이면은 660 곱하기 12를 하면은 660에다가 1320을 더하면 7천, 8천. 새우 8천이면은 연봉 1억이 넘는 거예요. 새우 8천이래. 새우 8천? 새우 8천이다. 새우 연봉이 8천이다. 새우 연봉이 8천이다. 이런 사람은 갖다 놓고 2년 만에 1억을 왜 못 모아요? 왜 못 모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2년 1억 모으려면은 24개월 동안 모아야 되는데 그럼 월 400만 원씩 모아야 된다. 그리고 또 보니까 엄청 웃겨요. 이거 보셔야 돼요, 진짜. 이거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총장 쪽이고 뭐시고 다 필요 없고 이거 보면은 여기 보이시죠? 월 수입액 660만 원. 그리고 공과금 가운데 세 번째 줄 보시면은 관리비, 가스비, 세금, 대출이자가 월 13만 원밖에 안 나와요. 대출이자가 14만 원밖에 안 나온다? 대출이 없는 거 아닐까요, 이거는? 아무튼 좀 화가 나더라고요. 대출이자 어떻게 14만 원밖에 안 나올까? 여기 2억, 4억, 2억을 빌려가지고 1%? 그러면 200만 원이니까? 그래도 월 15만 원 넘게 나올 텐데 이걸 다 더한 게 15, 13만 원이라는 거는 참 제 기준에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월 660만 원을 벌고 그리고 주거 비용이 월 13만 원을 내는데 한 달에 400만 원 적응 못 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660만 원을 월에 버는데 세후로다가 그 중에 한 달에 230만 원으로 생활하는 게 가능할까요? 라는 내용입니다. 결국에 당연히 가능하죠. 왜 불가능합니까? 통장 쪼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660만 원 벌고 주거 비용이 월 13만 원이니까 당연히 남는 돈이 엄청 남으니까 230만 원을 충분히 살 수 있잖아요. 2인 가족. 뭐 애까지 있더라 하더라도. 애까지 있으면 다를 수 있지만 여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월급을 많이 받고 주거 비용이 엄청 쌌기 때문에 고정 비용이 엄청 낮았기 때문에 이 진짜 이유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2년 만에 1억을 모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통장 쪼개기를 해서가 아니고 월급을 많이 받고 주거 비용이 싸니까 당연히 모아지는 거죠. 낭비 비용이 심하지 않다면. 이거를 보면서 너무 화가 났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기도 해요. 월급이 만약에 세후 200이다. 그럼 죽었다 깨어나도 2년 만에 1억을 모으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라 봐야죠. 왜냐면 월급 곱하기 월급 통째로 그냥 그대로 어디 계좌에 넣었다 해도 24 하면은 4,800만 원이니까 1억이랑은 아주 거리가 멀잖아요. 이걸 보면서 이런 책 광고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속을 뻔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아까 위에서 본 것처럼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통장 쪼개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거는 부가적인 내용이고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월급을 늘려야 됩니다. 일단은 월급을 내가 세후 월 200을 받는다 그러면은 월급 자체를 높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죠. 자기가 정말 업무를 열심히 해서 혹은 뭐 관련 자격증을 따서 뭐 자기 몸값을 높인다든지 이직을 한다든지 이렇게 방법도 있고 자기 주업 외로 부업을 한다던가 부업을 해서 뭐 요즘 배민 커넥트를 한다던가 뭐 그런 식의 뭐 아니면 뭐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업 같은 게 있으면 조그맣게 해본다던가 돈 많이 안 드는 걸로 아니면 뭐 투자 요즘에 하는 뭐 주식 투자라던가 뭐 부동산 투자 같은 걸 해서 월 수입을 늘리는 게 첫 번째 중요한 방법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고정비를 줄일 방법을 좀 고민해봐야 한다 이거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월세에 살고 있는데 월세 40이에요. 월 40만 원씩 생으로 나가고 있는데 요거를 전세로 바꾸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대출 이자 내겠지만 월 나가는 고정 비용이 적어지니까 돈 모으기 훨씬 좋은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더 중요하다. 통장 쪼개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통장 쪼개기가 아니고 이게 아니고 월급을 늘리고 고정비를 줄일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추가할 방법은 사실 정해져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방법들은 사실 정해져 있는데 이게 아마 이제 뭐 보시는 분들과는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뭐 이런 식으로 해나가겠다라는 걸 좀 어떻게 보면은
보여드리면서 같이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고민을 좀 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 재테크 광고, 재테크 책 광고에 절대 속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통장 쪼개기나 뭐 재무 목표 설정하기가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단순하게 생각해서 월 수입을 늘리고 고정비를 줄이면은 자동으로 돈이 모을 수 있다. 그게 오늘 핵심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들어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